제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2회는 이제 다들 풀어보셨겠죠? 안 풀어보시고 강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다 풀어보셨어야 되고 22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21회 그리고 20회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쉽게 낸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가나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기. 자, 한번 찾아보자. 자, 가시기는 지금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당연히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될 것이고요. 자, 나번 오른쪽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미송리식 토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이 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다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널무덤과 동무덤을 사용했다? 철기시대죠. 두 번째,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용동검 역시 철기시대입니다. 그래서 없고. 자, 세 번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우리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이 시행되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으니 청동기 시대인데 나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문제 봅시다. 권력을 가진 군짱이 나왔다라면 청동기 이후죠.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신석기 때는 평등사회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나번만 된다. 1번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가를 찾는 거죠. 해마다 10월이면 한데 제사를 지내는데 고구려와 동해와 그리고 사만이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니 이를 무천이라 합니다. 무천 끝났죠? 동해 10월 무천입니다. 제천 행사. 자, 또 호랑이를 신으로 섬겨서 제사도 지내는데 토템 사상이 나타나 있고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와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합니다. 자, 1번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으니 읍군, 삼로, 동해. 그렇죠? 동해. 그리고 또 옥저도 읍군, 삼로가 있으니까 아무튼 두 개인데 동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번 맞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사전 청군인 소도 사만 지역이죠. 그래서 사만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 팔조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팔조법이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세계조만 내려줍니다. 네 번째,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 등에 수출을 하는데 사만 중에서도 변환이겠죠. 그렇죠? 가야로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는 변환. 자, 다섯 번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 또는 부여죠. 부여. 이게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 3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자료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 16년 북한산을 순행해서 국경을 정했다. 북한산 순수비. 신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설치했고 북한산주를 없애고 남천주를 설치했다. 왕이 크게 인민을 얻어서 이래하여 관경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어떻게 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했는데 뭐 그랬다라는 거죠. 뭐 지워진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북한산 얘기고 비석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북한산 순수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진흥왕에 대한 문제죠. 한번 찾아보자. 1번. 수도의 동시전이요. 동시전은 지증왕입니다. 6세기 지증왕 때 동시전을 설치하죠. 우리 시험에서는 동시전이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 잘 해두세요. 자, 첨성도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했으니 7세기죠. 그래서 선덕여왕 때. 자, 세 번째 보시면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신라 얘기로 가볼까요? 신라니까 율령 반포 법흥왕 때 6세기 법흥왕 때다라는 거죠. 네 번째,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친 왕 지증왕이지요. 지증왕. 자, 다섯 번째, 대가야를 정복했다. 진흥왕이죠. 진흥왕이네요. 대가야를 정복한 다음에 세운 비석은 뭡니까? 청령비.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우리가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지금 보면 고구려의 수도 변천입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 변천은 일단 졸본성이 있지요. 졸본성에서 지금 옮겼어요. 가로 옮겼어요. 가가 어디입니까? 국내성이죠. 자, 다는 어디예요? 지도에서 보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죠? 평양성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성으로 옮긴 왕은 1세기 유리왕 때지요. 그래 1세기 유리왕 때부터 5세기 장수왕 때까지 그렇죠. 평양성도 5세기 장수왕 때부터 7세기 보장왕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가 구분이 됐습니다. 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백제, 한성시대, 웅진성시대, 사비성시대처럼 고구려도 졸본시대, 국내성시대, 평양성시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번. 자, 충주 고구려비, 중앙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건립을 하죠. 장수왕 때 건립을 하니까 일단 가는 아니고 다번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얘기겠죠. 나번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번이 들어가 있죠. 틀렸어요. 니은번, 전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라는 거죠.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하죠. 소수림왕 때는 몇 세기입니까? 4세기잖아요. 4세기면 들어가 있죠. 맞네요. 가번 맞네요. 그렇죠? 니은번 맞고. 자, 디귿번 볼게요. 위에 관구검에게 침입을 받았다. 와, 너무 생소한데요. 동천왕 때입니다. 동천왕. 자, 동천왕 때는 소수림왕 전 왕이고 3세기 때 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요서 지역을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되레 역풍을 맞아서 공격을 당해버리는, 그렇죠? 아무튼 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로 돼 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리을번,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으니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그렇죠. 그래서 보장왕 때 왕공이 되는데 언제예요? 평양성 시대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답은 4번에 있어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저처럼 이제 강의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문제지만 여러분한테는 좀 안 좋은 문제죠. 어렵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교사가 질문을 해요. 이것은 평양 부근에 있는 강서 대묘의 내부 모습인데 이 무덤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보니까 현무도가 있어요. 현무도는 강서구분. 다시 얘기해서 이 무덤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강서구분 굴식 돌방무덤이죠. 굴식 돌방무덤인데 지금 현무도가 있죠. 도교적인 성격이 있었고 위에 딱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모주림 천정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고분, 그렇죠. 강서고분. 두 번째. 모주림 천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벽에 그려진 사심도는 도기의 영향을 받았고 이 현무도를 지금 나타내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방위신. 자, 네 번째, 복문주의의 12지 신상이 둘레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김유신묘지요. 신라의 김유신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신라의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덤 양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독특하다라는 거죠. 왜? 그 무덤 주변에 여기에 둘레돌 쳐가지고 여기 12지 신상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 신라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그 강서구분에 대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다섯 번째, 돌로 널방을 짜고 흙으로 봉분을 만든 굴식돌방무덤. 그렇죠? 그래서 죄다 강서구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4번만 김유신묘를 얘기하고 있으니 4번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밑줄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한다. 재작년 관료전 지급 이어 이번에 왕이 귀족의 경제 기반인 무엇을 폐지해?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으니 볼 것도 없이 신문왕이죠. 자, 왕은 주기초 김원돌의 난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으니 성덕왕. 자, 두 번째, 불교 수용 왕권 강화. 자, 지금 신라 얘기겠죠? 법흥왕 불교 수용 2차돈의 순교. 자, 국화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한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번째 보시면
관리 채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권은 신라 원성왕 때지요. 그래서 국학의 졸업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채용하자라고 했으나 진골기족의 반대로 시행 자체가 안 됐다. 다섯 번째, 나당 전쟁 승리해서 신라 삼국 통일을 했다. 문무왕이죠. 그래서 신문왕의 아버지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7번은 조금 필요하니까 저쪽 지워서 저 앞으로 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속도가 빠르죠? 그만큼 조금 쉬웠던 시험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7번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가나 사건 사이에 들어갈 사실. 가번 보시면요. 왕 26년인데 모르죠? 고구려 왕 평성이 예화 공무에서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산성 전투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봐볼까요?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신라왕 장군 주진이를 시켜서 갑변부 이렇게 했는데 그 맨 아래서 보면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여서 크게 이겼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고구려 왕 평성이 독산성을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백제와 신라가 동맹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동맹관계였고 지금 당시가 5세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번 볼까요? 왕 32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신라를 누가 쳤어요?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귀를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해당했어요. 신라한테. 지금 5세기 이후 왕이 살해당했으면 성왕이 진왕을 전사시켰겠구나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는 554년에 있었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왕이 진흥왕을 전사시킨 그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법흥왕 때잖아요. 6세기 법흥왕 때니까 지금 진흥왕과 지금 진흥왕 사이니까 법흥왕은 이 이전 상황이죠. 답이 될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거 7세기 진덕여왕 때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 상황입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죠. 자, 세 번째. 백제가 웅진을 천도했다. 5세기 문주왕 때인데요. 문주왕, 백제. 지금은 문주왕 때면 가 이전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나제 동맹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라서 한강을 백제가 일시 회복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백제와 신라의 돈독한 관계, 그 상황을 나타내 주다가 지금 깨졌다라는 상황이니까 이때 뭐가 들어가야죠? 힘을 합세워서 고구려를 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고구려를 치고 나서 백제가 한강을 일시 회복을 했지만 그 진흥왕이 쳐가지고 그걸 뺏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가네요. 자, 5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으니 이거는 400년이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뇌물 마립간에 대한 설명이다. 훨씬 이전이죠. 4번이 정답이고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가에서 다. 자, 가번 보시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나와 있죠. 신라 말 선종의 영향으로 아닌가요? 그렇죠? 자, 나번 보시면 정린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거 어디 거예요? 백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부여죠. 부여의 정린사지 5층 석탑. 그래서 언제? 보통 이제 7세기 무왕 때로 추정하고 있다. 자, 다번 보시면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이 석가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 중대라고 할게요. 신라 중대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7세기니까 삼국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됐고, 그 다음에 신라말. 순서가 요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죠?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번. 가는 선종의 영향 크게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신라말의 선종의 영향. 니은번. 나의 보관과정에서 금제 사리 보관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백제 뭡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 보관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디귿번. 여기 석가탑 있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1960년대 발견이 됐고요. 자, 리을번. 나 다의 순이 아니고요. 나의 순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까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다음 자료의 왕이 재위한 시기. 왕을 고르면 돼요. 자, 발의 왕이 말하기를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서 발의 왕이에요. 당과 통기했는데 지금은 당의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당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누가? 흑수가. 자, 이어 동생 대문예와 외숙부 임야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흑수를 공격하도록 명했으니 이게 대무예의 형. 그렇죠? 문예에 대한 설명. 문예에 대한 형, 무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발의 무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쪽 보시니까 발의 왕이 군사를 보내서 등주를 습격하고 위준을 죽였고 이에 당은 신라를 귀국시켜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게 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1번.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으니 무왕이죠. 무왕 때는 이난이라는 연어를 썼다. 두 번째, 거란의 침을 받아서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라는데 발의 마지막 왕 때 거란이 쳐들어오죠. 대인선. 한참 뒤에죠. 자, 세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동성국은 선왕 때입니다. 발의 선왕 때 해동성국, 중국이 칭송을 했죠. 자, 5경 15부 62주 땅덩이가 커졌죠. 선왕 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죠. 문왕 때지요. 그래서 이제 무왕 때는 1번이 정답. 1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봐라. 각도, 감사는 고을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총합해서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시를 상상년, 9분실을 상준년, 3분실을 하중년, 2분실을 하하년. 지금 상상년부터 하하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건 언제 때요? 조선시대, 세종 때죠. 그래서 풍흉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자, 연분, 구등법이 되겠네요. 공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고려 말 조준 등의 건의로 시행이 됐다. 조준 등의 건의 화전법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수확량이 4분의 1을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전식과 체제에서 공법은 세금을 4분의 1을 납부를 했었거든요. 공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른다고 해도 설마 이러면서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시면 돼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기에 비하면 좀 어렵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10번은. 자, 3번. 조세 액수는 결당 20도에서 4도. 그렇죠? 이것이 연문 구등법이죠. 그래서 최하 4도에서 1결당, 최상 20도까지. 그래서 상상년, 하하년, 대흉년일 때, 그리고 대풍년일 때, 그리고 2도씩 올라가면 딱 20도가 나와요. 그렇죠? 자, 4번. 토지의 비옥도는 상중하의 등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세종이 나왔잖아요. 세종의 전분 6등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세트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근데 전분 6등법이에요. 연분 9등법. 그래서 토지 비옥도 요거는 풍흉의 기준. 자, 5번.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법. 그렇죠? 과정법.
11번으로 들어갑니다. 11번.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본기의 공통점입니다. 두 개네요. 자, 명학수의 백성, 망이 망수의 난. 그렇죠? 망이 망수의 난은 공주 명학수의 난이죠. 자, 언제? 무신정권기. 그렇죠? 무신집권기의 하층민의 반란이었고, 두 번째 거 보니까 남방의 도적이 봉기했는데 그 중에 세력의 큰 자는 김삼이, 운문의 공고하고 효심. 자, 김삼이 효심의 난.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건데 아무튼 합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망이망수의 난,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도 무신집권기 때 양민의 난. 자, 1번. 신라부흥을 내세웠다. 신라부흥 내용은 있어요. 뭡니까? 김삼이 효심의 난만 신라부흥적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어렵다. 그렇죠? 알아두세요, 그냥. 자, 두 번째. 무신집권기에 발생했다. 공통점. 세 번째. 몽골의 침입에 항거에서 일어났다. 아니죠. 지금 무신집권기인데 몽골은 이 다음 시대죠. 자, 네 번째. 원간섭기 권문세족 수탈. 아니죠. 이것은 지금 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간섭기, 몽골 침입기. 다섯 번째. 임술농민분기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임술농민분기 진주농민분기 1862년에 있었던 철종 때 있었던 난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자, 지금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몽골의 침입에 항거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충주 다인철 소, 그렇죠? 처인 부곡민 한 거라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깊게 공부를 하는 건데 아무튼 깊게 공부해서 안 좋을 건 없죠. 12번 들어갑니다. 밑줄은 그가 활동한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그의 자는 고운으로 신라 왕경 사량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명민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했다. 자, 12살이 될 때 부친의 권유로 당에 유학을 당나라가 있어요. 현재 당나라가 있는 거예요. 18세에 빈곤과에 급제해서 당의 관리로 근무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도 황소경문을 지었으니 최치원이다라는 거죠. 최치원 개원필경 도 황소경문. 이거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 보세요. 29세 때 고국을 돌아와서 대상군 태수 등을 역임하다가 국왕에게 시무 10여 그렇죠? 진성여왕 시무 10조를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번. 무열왕의 직속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이건 신라 중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엉망진창이라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신라 하대라고 보셔야 돼요. 신라말. 근데 지금 중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자, 니은번 보세요. 호족들이 반독립 세력으로 성장을 했죠. 신라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시무십조가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진골 귀족들이 미친 듯이 반대하지요. 무슨 개혁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라말 상황에 진골 귀족이 부패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라말이기 때문에 지방 호족이 성장하고. 디귿번. 원종과 애누에 난 신라말이지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리을번. 의상이 화엄사상을 통해서 교단을 형성했으니 신라 중대다라는 거죠. 의상의 화엄종. 자, 그렇다면 지금 니은 디귿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서 막 민중 봉기라든가 막 이런 거 나오면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안 좋을 건 없다라는 거죠. 13번 여유도 있고 그렇죠. 문제를 접할 때.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이 우물은 누구와 장하와 왕후가 인연을 맺은 곳이라고 전해지는데 일찍이 그는 궁예의 명에 따라서 나주를 정복하기 위한, 자, 궁예가 나왔으니까 후삼국 시대고 후삼국 시대 궁예의 명에 따라서 나주를 정복했어요.
자, 출정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나주를 머물던 그가 샘터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취하지 않도록 바가지에 버들잎을 떠서 줬고 그녀가 훗날 혜종의 어머니가 되는 장하왕후다라는 거죠. 자, 장하왕후 그러면 혜종이에요. 그러면 태조, 혜종 2대 왕이죠. 그럼 태조가 돼야죠. 자, 이것은 장하왕후와 태조의 일화인데요. 태조가 이제 그 후삼국 시대 때 그 나주를 정벌하러 갔을 때 나주에서 이제 지방 호족의 딸,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하나 보는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 버들잎을 해가지고 뭐냐 이거 그랬더니 천천히 마시라고. 그러고 이제 천천히 마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러 장인어른 어딨냐 했더니 그 지역 호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오도양계의 지방제도는 현종 때 확정되지요. 고려 현종. 자, 두 번째.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 태조 때 시행한 호족통합정책이었죠. 자, 세 번째.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인재를 중용했던 광종입니다.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였지요. 자, 네 번째. 이성육부제 중앙통치체제를 정비한 왕은 성종이었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전식과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첫 번째 시정전식과 경종 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입니다. 인물을 찾아야 돼요. 엎드려 보건대 적신 이 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다. 이 의민 무신정권 윗사람 업신여이고 아랫사람 능명했고 임금의 자리를 흔들고자 꾀하니 화해 불길이 커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으므로 배위령의 힘으로 일거에 소탕했다. 이 의민을 제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원컨대 폐하께서는 옛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행해서 빛나게 하소서. 그래서 10가지를 아래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 의민을 제거한 최충원이죠. 최충원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안을 얘기했으니 최충원의 봉사 10조지요. 자,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얘기를 했으나 자신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결국에 그냥 티만 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인물을 찾는 거니까 최충원에 대해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1번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이 지금 왜 나와요? 뭐 척준경 정도가 되겠죠. 이자겸은 문벌귀족 부패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이 앞전 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 진압한 사람 김부식이죠. 역시 김부식 문벌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죠. 그러니까 전 시대에. 세 번째 성종에게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였다. 누구예요? 최승로.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이전 시대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외교의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한 서희의 외교 단판. 역시 서희도 고려 전기 문벌귀족 집권기 때. 자, 다섯 번째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최충원의 교정도감. 그래서 이곳에서 국정을 모든 것을 총괄했죠. 그래서 최충원의 그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 기구가 교정도감이었다라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관직 조선 나왔어요. 조선. 단양과 천안 군수에 대한 근무평가. 군수. 자, 팔도 그리고 부모 군현이죠. 군수 나왔어요. 수령이네요. 자, 미결된 수령에 대한 평가죠. 수령은 아닌가 봐요. 수령보다 높은 사람. 미결된 송사를 처리하고 향교에 들러서 교수와 훈도를 감독하고 충주 지역을 순찰했던 수령보다 높은 사람 관찰사죠. 팔도에 파견되어 있었다. 팔도 파견.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지사. 자, 1번 수령이 행정실무를 보좌했으니 이것은 향리. 두 번째 3사에 소속돼서 관리 비리를 감찰했다. 사헌부 관리죠. 사헌부 관리. 세 번째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령 군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수령보다 높은 사람 관찰사. 왕의 대리인으로 현감 또는 현령으로 수령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요거냐 요거냐 근데 요거 같다라고 해서 왜냐면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수령을 많이 냈으니까 이거에다 찍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6조 판서 중에 하나로 관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것은 이제 2조 판서죠.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2조 판서. 그래서 3번이 정답, 1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필해서 골라봐라. 시기를 찾아야 돼요. 왕이 이르기를 그들은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를 빙자해서 나라의 법도를 만들고 관리의 임명을 정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았다. 왕보다 높은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뺏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반역의 무리인 기철 등과 간악하고 부정한 무리인 수경들은 이미 나라의 법대로 처단됐어요. 기철이 숙청됐구나. 국민왕 되지요. 국민왕의 개혁정치. 자, 찾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보면 1270년 나오죠. 마번에 보시면 1270년 원과의 강화죠. 그러면 원간섭기 때부터 위화도 해군 1388년 그때 위화도 해군이잖아요. 그때 위화도 해군. 자, 그러면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어요. 이 사이에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번이 정답 5번이지요. 자, 17번입니다.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가 양식으로 건축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자, 목조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이 하나. 공포가 일단 나오면 고려시대. 주심포냐? 다포냐. 그렇죠? 목조 건축물의 지비를 얹을 때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고르게 전달함과 동시에 건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자, 공포가 있어요. 공포는 무게를 받치는 건데 기둥 위에만 있다. 주심포 양식이죠. 그러면 주심포 양식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고려 전기에 유행했다라는 거죠. 1번. 부석사 무량수전 보니까 공포만 있죠. 여기에 공포 기둥 위에만 있죠. 배을림 양식이고 1번 맞고요. 두 번째 성불사 응진전인데 지금 보면 공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포 양식이죠. 다포 양식이고 고려 후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계암사 대웅보전인데 이거는 18세기 건축물입니다. 조선 후기. 네 번째 창덕궁 인전. 이건 뭐 얘기할 거 없죠. 창덕궁은 뭡니까 경복궁이 없어지고 불타고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 이후에 본궁 역할을 했던 건데 조선 후기지요. 당연히. 자, 5번 평양문 15세기 훈구파. 조선 후기라고 했는데 임난 이후에 본궁 역할을 했던 것. 자, 18번. 17번은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18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대를 찾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적에게 패한 까닭이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쟤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뛰어다녔어요. 자, 상소에 따라서 이 부대가 설립되었는데 무릇 말을 가진 사람은 신기군. 그러면 신보군 항마군이 나와야죠. 뭡니까? 윤관의 건의로 창설된 별무반이죠. 별무반. 그래서 별무반은 여진을 상대하기 위한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1번 이군유기로 편제되었다. 이것은 고려의 중앙군이에요. 선생님 중앙군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수부대입니다. 자, 두 번째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직됐지요. 숙종 때 윤관에 의해서 조직이 됐다. 세 번째,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라는 건데 고려시대 중앙군이었죠. 중앙군 2군 6위. 그렇죠? 그래서 답이 썼고 네 번째,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하였다. 도방? 뭐 다 불러보세요. 도방도 있었죠. 그리고 뭐 최후 때 삼별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얘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다 군대잖아요. 그렇죠. 무신직공기. 그래서 별무반과는 상관이 없다. 5번 강화도에서 진도를 근거지로 옮겨서 활동을 했던 삼별초. 삼별초는 최우가 조직을 했었죠. 그래서 무신직공기, 이때 무신직공기 때. 그렇죠. 지금은 고려 전기니까 문벌귀족 집권기. 이렇게 보셔야죠. 19번 한번 풀어볼까요? 1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가 인물, 이달의 인물인데요.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11살에 출가해서 승려가 됐고요. 불교 개혁의 앞장서서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라는 것.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래서 이 의천의 그 초상화 시험 잘 나오는데 그냥 그림 자체를 지금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겠다.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의천의 건의로 그 주조된 은병 또는 활구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교종을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천. 세 번째, 수선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개혁 운동을 전개했는데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을. 그렇죠. 3번이 틀렸죠. 4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는데 교장도감을 만들어서요. 당시의 송, 그리고 일본의 주석서를 다 모아서 편찬을 했었다. 다섯 번째, 이론의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광겸수 빼놓으면 안 되죠. 의천의 교광겸수.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0번 들어갑니다. 지도가에서 다국가와 고려의 교역으로 오른 것. 자, 지금 보면 고려라고 문제에서 나와졌죠. 수도 보니까 개경이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국경이 돼 있으니까 보통 이제 고려 전기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국가를 찾아봅시다. 가번 보니까 저 윗동네에 있네요. 거란이죠. 거란에 지금 요 나라. 그리고 요 옆에 만약에 체크되어 있으면 여진이 있는데 여진은 체크가 안 돼 있고 나번 보니까 나번은 어디예요? 송나라지요. 중국 송나라. 고려 전기니까. 다번은 어디겠습니까? 일본이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가와 경원계시를 통해서 교육했다. 계시가 나왔죠? 그럼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 후시, 공무역과 사무역, 계시는 공무역. 두 번째. 가에서 수입한 주요 품물은 순, 황 등이었다라는데 은, 모피, 인삼 같은 것들이에요. 일본에서 조선시대 일본에서 오히려 황 이런 것들, 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해 오고요. 3번 나와 무역에서 만상을 활동했다. 만상은 조선시대에 의주상인을 만상이라고 하죠. 고려시대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4번 보시면 나의 수출한 품목은 금, 은, 인삼. 그렇죠? 이게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수입은 뭐래요? 비단서적 뭐 이런 것들을 했다. 다섯 번째, 다의 요청으로 삼포를 개항을 했다라는 건데 4번 삼포개항. 삼포개항은 15세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 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자, 21번 문제로 갈게요. 자, 21번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자. 이시원이 아래기를 오랑캐의 실정을 듣자니 누르하치가 누르하치요.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누르하치. 자, 누르하치를 크게 이긴 뒤로부터 누르하치가 이긴 뒤로 정세가 나날이 강해져서 우리의 서북 지역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아래줄에 보면 왕이 명이 만일 토벌을 나간다면 누르하치를 정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이시연이 얘기합니다. 신이 일찍이 여진이 행군하는 걸 봤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기계가 날카로웠다. 지금 만일 명이 그들을 소굴로 깊이 들어간다면 주객의 형세가 아주 다를 거다. 그렇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갈등이 지금 있다라는 모습인데 우리 국왕이 지금 요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광해군의 중립 외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명나라가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1번. 임진 왜란의 발발 이러면 일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두 번째. 기후약조가 체결된 계기 광해군 때 일본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살펴본다. 조선통신사. 조선 후기의 통신사는 일본과 또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총 12차례 우리가 이제 사신단을 꾸려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에 가서 문화를 전달해 줬습니다.
네 번째,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한 배경을 알아봐야죠. 이것이 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후금이 강한가 명나라가 강한가 지금 재보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한 근거를 조사한다라는 거죠. 정도전이 요동을 치려고 했었던 건 뭡니까?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지금 언제입니까? 이거 조선 후기 상황인데 정도전은 언제입니까? 조선 초 상황이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22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국왕이 나왔는데 벌써 수원 화성에 그림이 나와 있다는. 자, 이 성은 서쪽으로 팔달산을 끼고 화성의 팔달문,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편진을 따라서 쌓은 평산성이고 성곽의 둘레는 5.7km. 자, 성벽의 높이는 4에서 6m. 엄청 커요. 자, 가의 지시로 18세기 말에 성을 쌓기 시작해서 2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이 역할을 했던 것은 정약용의 거중기였죠.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등 당시에 발달된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니까 정조 때 수원화성 건설이지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효종 때지요. 북벌운동. 자,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 기제를 실시했으니 조선 초 태종 때와 세조 때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자, 세 번째. 청과의 국경선을 전환해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청나라 묵국 등과 그리고 조선시대 박권이 가가지고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지요. 네 번째.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제정했으니 영조 때 균역법이 있지요. 영조 때 균역법이다. 다섯 번째,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계문신제. 그래서 정조. 37세 이하의 당화관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재교육을 정조가 직접 하지요. 그래서 재교육 한 다음에 40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관리로 채용을 하는 거죠. 2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적 상황에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집안이 세력을 휘두르나 봐요. 재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관찰사, 절제사도 완전히 차지하고 다가 도승지, 부승지는 모두가 이들이고 사원부, 사관은 다 이들. 모두 다 이들이 모두 다 벼슬아치 노릇한다라는 거죠.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기는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자, 매관매직이 성행하다라는 거죠. 관리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사화가 발생. 왜 사화가 지금 조선 정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왕권이 약화됐고요. 세 번째. 농민봉기가 계속 일어났고요. 네 번째. 삼정의 분란이 엄청 심했고요. 다섯 번째. 매관매직의 비리가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기 15세기, 16세기 초까지의 훈구와 사림의 대립 사화. 23번 1번의 정답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무엇이냐? 요즘 빈둥거리면서 노는 무례배들이 335 때를 지어서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된 것들을 멋대로 자기 멋대로 주관을 한대요.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 사람을 기다렸다 싼값으로 억지로 샀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 부르면서 결박해서 모두 다 잡아 넣었다. 지금 상인들이 행위하는 것 같은데 상인들이 이거 말이 안 들어요. 너 난전이지. 그러고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난전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것이 금 난전권인데 시전상인이 갖고 있었죠. 지금 보면 시전상인들의 상행위 이걸 보고 지금 얘들이 너 난전이네 그러고 잡아가는 횡포, 시전상인의 횡포를 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리게 된다. 금난 정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자. 1번 상평창을 설치했다. 상평창 물가 조절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당백전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경복궁 중건. 세 번째 해상공국을 혁파했다. 갑신정변 때 얘기죠.
갑신정변 때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보부상과 관련이 있지요. 보부상 단체가 해상공국. 자, 네 번째,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맞죠? 이 정조 때 시내 통공을 시행하죠. 그래서 상공업을 통하게 합니다. 가장 큰 건 뭐예요? 금난정권을 없애버렸죠. 금난정권 철폐 정조 때 시행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전에 국역을 부과하였다. 시전에 그 국역을 부과하였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특권을 유지해주는 대가죠. 그리고 유기전 그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부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2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가는 티끌바람 펄펄. 앞뒤 점점 멀리 가니 나뭇잎은 몸을 따라서 나뭇잎도 흔들리는. 오고 갈째 살펴보니 녹음 속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결에 내미치고 여자네요. 구만천층 흰 구름에 범객불이 비치듯 왔다 갔다 하는 그네 타기를 얘기하고 있다. 1번. 자, 2번은 뭔가요? 2번은 이제 널뛰는 거네요. 널뛰기. 3번은 뭐예요? 줄 타는 거네요. 4번은 화살 이렇게 던지는 거 투호. 5번 줄다리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가 25번까지 딱 끝나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